안녕하세요. 황현실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후 4시 50분마다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끝장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선이 28일 남았습니다. 한 달도 남지 않은 시간 오늘 하루 종일 대선 관련 이슈들이 가득 찼었는데요. 오늘은 국회 현장의 목소리, 대선의 이슈들을 살펴보는 시간부터 여러분께 속속들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선 캠프 라이브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선 캠프 라이브. 오늘은 사회민주당의 한창민 대표님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회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의원 한창민입니다. 예, 대표님. 대선 앞두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네, 하루하루 지금 엄중한 시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바쁜 와중에 또 스튜디오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이재명 36일, 다른 사건은 92일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모두들 아실 텐데요.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까지 걸린 시간이 3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따져보니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동안 공직선거법의 평균 처리 기간을 따져봤더니 92일이었습니다. 36일과 92일. 정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집중됐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이례적이다 이런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가 굉장히 단축됐다는 거에 대해서도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다만 36일이라는 것도 보여지는 객관적인 날짜로서 30일이지 실질적인 심리 절차로 들어가면 훨씬 더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랬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대법원에서 소부로 갔다가 전원 합의체로 회부되고 48시간도 사실 따져보면은 다가 아닌데 이틀이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심리하거나 판결문을 분석하고 보는 시간 훨씬 더 짧았다고 보는 게 맞은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짧았다고 보시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매우 엄중한 시기에 엄중한 재판, 그다음에 신중하게 다뤄져야 될 재판이 다른 때보다 훨씬 더 짧게 진행됐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대선 개입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기가 충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재판부가 이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한 게 아니라 이걸 예상하고도 무언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빠르게 진행한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어려운 사안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재명 후보의 이 대법 선고에서 판결문을 보면 이례적으로 미국의 판결을 빗대어서 설명을 한 부분이 있어요. 구시고 판결에서. 근데 이게 좀 맞지 않는 적절한 비교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비판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시의 고어와 부시의 판결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주 법원에서 이 부분이 신속하게 재검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됐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300여 표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에서 빠르게 재검표를 해서 판결이 나야 결론이 나는 사건이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오히려 신중하게 다뤄야 될 이번 사안과는 정반대의 사안인 게 맞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주 대법원에서 재검표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연방 대법원이 개입해가지고 그것을 부시의 승리로 확정하는 걸로 비롯돼서 오히려 비판하는 사례로 많은 더 비판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있는 그런 사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걸 적절하지 않게 끌고 왔다는 것은 굉장히 옹색하고 부적절한 비유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첫 번째 기일이죠. 15일을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상태인데 12일까지는 답변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이제 파기환송심 자체도 15일로 12일이 빨리 잡힌 거에 대해서 정말 빨리 잡혔죠. 대법원의 판단에 이어서
무언가 이것을 빨리 선거 전에 끝내고 거기에서 선거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그러한 즉각적인 조치를 진행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투표권을 없애려고 하는 이런 의도라고 의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개입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네. 것, 이런 상태로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르게 일반적인 사례하고 비교했을 때 보았을 때 너무 네네.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명백한 그 선거 개입이다 이런 그런 의도가 평가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렇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했을 테지만 이 선고 기일 그다음에 선고 기일이 잡히고 이 판단하는 시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통고 절차도 그렇습니다. 이례적으로 기본 우편을 통하지 않고 집행관을 통해서 그냥 맞아요.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진행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신속한 재판이라는 이름하에 진행된 것들이 기존의 관례나 아니면 구체적인 절차를 훼손하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중단하라. 이런 취지로 지금 12일에 마지막 시간을 두고 이 심리를 연장하거나 아니면은 대선 이후로 미루라 이렇게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재명 민주당 후보도 이제 공정한 선거운동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사실 국민의 참정권을 재판부가 그러니까 사법부가 무리하게 끼어들어서 이제 결정 지으려는 게 아니냐 이런 네네.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재판들 네네. 또 이제 기일이 이 선거 기간 중에 잡히면서 네네. 선거 운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꼴이 돼버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에는 공직선거가 진행이 되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후보자들이 국민한테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법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소나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엄중히 막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재판부는 그 기간에 심리 절차나 이런 것들을 잡음으로써 기존과 다르게 국민들의 판단권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네. 때문에 모든 후보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들이 정치적 시간에 국민들이 판단하는 시간에 사법부가 개입해서 판단을 오도하지 않게 하도록 모든 재판을 뒤로 미뤄야 된다. 이렇게 원칙적인 입장을 천명한 걸로 이렇게 보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사법부가 이렇게 선거 기간 중에 그 국민의 참정권, 선택권에 개입하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 총선 때도 네네. 사실은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법원에 출석을 이제 강행하도록 해서 총선 전날에 법정에 출석한 경우도 있어요.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법은 공정해야 되거든요. 네. 객관적이고. 예. 그런데 공직선거법에서도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최대한 사법부가 국민의 판단이 존중되는 국민주권의 시간에는 사법부의 행동도 자제돼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네네. 이례적으로 좀 야권의 후보 아니면은 요 유력한 후보에 대해서 선거 개입의 여지가 있는 이런 절차와 과정을 밟는다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 총선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논란이 있었고 이 부분을 오히려 역으로 사법부에서는 당연하게 하는 심리 절차인데 네. 후보자가 오히려 이 부분을 피하려고 법정기일에 가지 않고 회피한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또 역으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선거 개입은 적절치 않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법부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다방면적인 어떤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심 15일 첫 번째 기일이 잡힌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좀 이제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네네. 한 상황이고 그걸 서울 고등법원이 받아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받아줄 것 같으세요? 저는 상식적으로 는 받아줘야 법적인 되지만. 뭐 판단이 공정하려고 하면 당연히 받아줘야 된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게 굳이 이야기하면 피고인이라고 표현을 하면 피고인의 항변권이나 법적으로서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맞습니다. 받아주는 예.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진행 절차를 보면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받지 않게 되면 네네. 15일 날 강행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아니면은 지금 여러 논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데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지는 않았겠죠. 사법부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빠르게 결정해서 이거에 대한 가부를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변이 없는 없는 것은 거죠.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각 절차들이 굉장히 무리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네네. 연기 요구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네. 정책 판단들이 또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쟁점을 정리해 가지고 사후 대응을 하는 것이 또 정치권의 하나의 책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번째 주제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네네. 이제 이게 탄핵이 되면 다음에 이훈구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이제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노태학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훈구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제 임명받은 분이고 이번 판결에서는 소수 의견을 냈던 분이에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이분이 재판장을 맡을 경우에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바뀔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 전제로 대법관 10명을 탄핵하는 이 절차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 그것은 그 상황까지 가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변하냐를 넘어서서 사법부의 붕괴와 신뢰의 완전한 추락을 보여주고 네. 오히려 입법부와 사법부의 굉장히 큰 네. 갈등 구조로 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사법부는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네네.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진행됐을 경우에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조희대 대법관과 10명의 재판관이 무리한 판결을 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럼 소수 의견을 했던 이용구 재판관이 합리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은 네. 아마 이 절차가 진행되면 당연한 기대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판단해 가지고 유불리를 따지는 것보다는 이게 사법 정의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국민적 노력이 진행된다 이런 판단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민주당에서는 네네. 이 조희대 대법관의 탄핵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전제를 얘기했듯이 그 전에 지금 무리한 사법 절차 그다음에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못된 절차와 과정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기본적인 전제고 만약에 그런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걸로 의심되어지는 이 상태로 진행되면은 또 어쩔 수 없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법부가 사법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거라고 국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치의 노력을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마지노선은 네네. 제가 봤을 때는 15일 첫 공판 기일을 연기해 주느냐 마느냐인 그 것 여부가 같거든요.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고 해서 대법원장의 탄핵을 결정을 하면 사회민주당은 그 결을 같이 하시는 건가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지만 네. 그런 것들이 사법부가 자제하거나 실질적으로 잘못된 과정을 밟지 않고 그대로 간다고 하면은 당연히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 탄핵 절차는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같이 있습니다. 가겠다는 말씀이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만약에 네네. 탄핵이 진행되는 상황까지 오게 되면 다음 대법원장은 이훈구 대법관이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제 파기환송이 결정됐던 그 판결문을 대표님께서도 살펴보셨을 텐데 네네네. 긴 장문의 판결문이지만 굉장히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네.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네. 정확하게 짚은 반대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다수 의견에 좀 이례적으로 네네. 공격적인 의견을 판결문에 남기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아마 이용구 대법관이나 두 대법관은 이런 상황으로 대법원 판결이 나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삼권 분립의 정신을 훼손하고 그다음에 국민 주권을 침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좀 공격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이지만 명확한 이야기를 담아놨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견들이 다수가 되어서 지금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것이 좀 막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훈구 대법관은 문재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입니다.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도 유명한데요. 이거 잘 알고 계신가요? 네네.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분명히 진보적인 성향과 노동자와 서민을 위한 판결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다수의 이제 지식인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판결을 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용구 대법관이 뭐 최악의 상황에서 그런 심리를 주관하는 대법원장의 대행을 그걸 주심으를 맡는다고 하면은 더 합리적인 판결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 간다고 하는 것은 최악의 상황이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 가기 전에 헌법기관의 입법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대단한 노력을 네. 먼저 사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회민주당의 대표 네네. 의원이시기도 하시니까 이번 지금 상황에 대해서 사실 많은 국민들은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 이 그렇죠. 중차대한 시기에 사법부가 어찌 보면은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네네. 갖고 계시거든요. 굉장히 분노에 가까운 그렇죠. 의견들을 내놓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당의 대표로서 한 말씀을 좀 전해주신다면. 사실 국민들이 지금 옛날에 지기현 판사부터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의 여러 일련의 판결이 매우 비상식적이고 우리의 헌법적인 가치를 훼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설마 이럴 리가 하는 상황까지 계속 국민들이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대법관 10명의 탄핵까지도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 거고 그거 충분히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법부에서도 국민들의 대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가장 파괴적인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번 대선이 사법부의 개입으로 국민들의 선택권 그다음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그런 것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예.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막아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이제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선에 불출마 의견을 밝히시면서 네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제 지지와 함께 이렇게 대통령의 그 선거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이 대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많은 걱정과 우려가 내란 이후에 우리 국민들을 참 힘들게 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한 곱이 넘었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국민들이 매우 걱정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런 지점에서 지금의 상황도 우리 국민들과 그다음에 정치권이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결국은 6월 3일 날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민주주의와 헌정수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당시에 이제 범민주진보 선거연합 이렇게 네네. 해서 이제 함께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는데 네네. 혹시 지금까지 이제 이 선거연합이라고 불리우는 이렇게 체계라고 할까요? 네네. 어떤 역할들이나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지금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함께했던 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정권 이후에 22대 국회에서 야 5당의 이름으로 매우 긴밀한 공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모든 사안에 대해서 연대를 했었고요. 네. 다만 당이 이제 속도나 정책 관련해서 조금씩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안고 큰 정책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 연대를 해왔었고 이번 대선도 그런 차원에서 특히나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고 여전히 내란이 종식되지 않고 이어지는 상황에서는 그걸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연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조희대 탄핵을 진행했을 때 이훈구 대법관이 대법원장을 맡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네. 이 이훈구 대법관이 조국 대표의 네네네. 조국혁신당의 조국 네네. 전 대표의 대학 동기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습니다. 네. 뭐
같은 대학 동기라서 뭐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좀 결을 같이 하는 동기로 알려져 있어요. 네네. 예. 아마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게 그래도 지금의 조희대 대법관과 그 10명이 재판관이 했던 그런 판단은 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상식적인 기대에서 굳이 이야기하면은 국민들도 이런 분이 맡으면은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 스스로 좀 위안을 삼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법관은 양심에 따라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사법과 정치적 이해관계나 아니면은 뭐 연출을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법 불신을 크게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니까 민주 진영에서는 누구와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기보다는 조희대 대법관과 그 10명의 판결이 아닌 새로운 합리적인 판단이 나올 거라는 기대로서 이용구 대법관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까지는 좀 안 가고 이 사태가 좀 정리가 되고 대선은 국민의 선택에 맡기는 이 상황이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이지만 이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많이 우려스러운 게 사실이죠. 많은 국민들이 예, 좀 예. 걱정을 하시고 분노를 보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노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5당은 민주당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법기술자들이 국민들을 농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안심이 됩니다. 대선 캠프 라이브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1타 정치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